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가 33이고 4년 전에 결혼해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는데 친정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요.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정년퇴직이 코앞에 있어요. 시댁에 비해서 친정부모님의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두 분이 살고 계신 20평대 아파트 외에는 따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친가나 외가 쪽에서 물려받을 돈이 있지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금이 전부인 걸로 알거든요. 애초에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결혼 전 직장 생활할 때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혼수부터 결혼 비용 모두 제 힘으로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냐 미안해하셨고 못해도 1, 2천만 원이라도 만들어주려 하셨는데 그때 엄마 입에서 마이너스 통장수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그냥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평생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 범인은 사실 엄마예요. 아빠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벌어오는 돈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맞지만 5년 전쯤에 엄마가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아는 친구분 소개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곳에 사무실을 한 동 분양을 받으시더라고요. 모아둔 현금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랑 아빠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를 말렸지요. 그러나 엄마는 누구보다 자신의 찬 목소리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면서 매달 나오는 월세만 있으면 대출금도 금방 갚을 거라고 거기다 아빠 은퇴하고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랑 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덜컥 분양 계약을 해버린 사무실은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세입자가 들어온 적 없었고 3년 동안 대출금과 관리비만 실컷 내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원금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팔아버렸지요. 그때 한 번의 타격으로 그나마 평생 모았던 돈을 싹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쑥대밭이 돼버린 집안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회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엄마는 집안에서 죄인처럼 살았고 아빠야 원래 과묵한 성격이시다 보니 지금까지 별 말씀 없이 묵묵하게 일만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 퇴직금도 있는 데다가 살고 계신 집은 대출도 다 갚아버린 뒤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제가 용돈 조금 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 뒤로 다시는 어떤 투자도 하지 않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조용하다 싶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때 트로트가 전국의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TV에 나오는 한 남자 트로트 가수에 빠지기 시작하셨지요. 그 사람이 나오는 TV 프로는 전부 다 챙겨보는 건 기본이고 다시 보기 기능으로 하루 종일 재방송으로 보는 바람에 저희 아빠는 그 사람 노래소리만 들려도 지겹다며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실 정도였지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심심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집에서 TV로만 보시던 엄마가 올해 들어서는 그 가수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일부러 찾아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연예인에 그렇게까지 빠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빠나 저나 그저 어지간히도 좋은가 보다 생각했고 저는 심지어 엄마한테 효도하는 의미로 공연 티켓도 몇 번 구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빠가 3년 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쓰지 않았던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거든요. 어차피 아빠 월급이나 통장 같은 건 엄마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은행에 방문하신 아빠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지요. 분명히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할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2,500만 원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빠는 화들짝 놀라셨고 혹시라도 해킹 같은 걸 당한 건 아닌가 생각해서 내역까지 전부 다 뽑아보셨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2,5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 게 아니라 작년 초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뭉텅이 돈이 매달 빠져나간 걸 확인하셨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저희 세 식구 중에 그 통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빠와 엄마 둘뿐이었고 아빠가 아니라면 오직 한 사람 엄마가 그 돈을 썼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엄마한테 대체 어디에 돈을 썼냐고, 혹시나 저번처럼 이상한 데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글쎄 진짜 상상도 못한 곳에 돈을 썼더라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엄마가 좋아한다는 그 가수의 앨범을 사거나 무슨 포토카드인지 뭔지 그런 걸 모으기 위해 한꺼번에 10장에서 20장씩 똑같은 앨범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응원도구나 사진, 그리고 애장품 굿즈 같은 것도 구매하는 데 돈을 썼고, 아빠는 집에 못 보던 물건들이 몇 개 보이길래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이며 앨범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들인 대부분의 물건들은 혼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 집에다 놔두셨다는데 방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이도 사셨더군요. 구입할 때 아예 배송지를 외할머니 댁으로 해놓으신 거죠. 덕분에 외할머니는 뭔지도 모르는 택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오니까 엄마가 무슨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나 의심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초반에는 찔끔찔끔 소액 위주로 돈을 쓰셨지만 몇 개월 전부터 몇십만 원짜리 암표를 사서 콘서트에 다니거나 직접 고가의 선물을 사서 그 가수의 소속사로 선물을 보낸 적도 있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빠 말로는 최근 들어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집을 자주 비우셨고 그때마다 그 가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따라다닌 거였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 가수 팬클럽에서 저희 엄마는 큰손 중에 하나로 유명하시다네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간식을 돌리기도 하고 무슨 커피차인지 뭔가 하는 것도 쏜 적이 있다는데 심지어 지금까지 저한테도 사준 적 없는 명품까지 그 가수한테 선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노파심에 한마디 하자면 저는 그 가수분에게 어떤 악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연예인이 인기 많고 잘 나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비난할 생각 없고요. 원래 좋아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팬클럽 활동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엄마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서 쓴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성인이라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 엄마 나이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각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그 가수 팬클럽이라는 사람들 안에는 건물주도 있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2,5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별 문제 아닌데 평범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본인의 고집으로 한번 실수를 했으면 자숙해야 할 입장일 텐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건지 아무리 제가 딸이라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빠가 오죽 답답했으면 시집간 저한테까지 연락하셔서 너희 엄마 좀 말려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몇 년 전에 부동산 투자했던 게 훨씬 큰 사고였지만 그때는 그래도 엄마가 왜 그랬는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어찌 보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라 아빠나 저나 크게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아빠는 엄마한테 두세 번 나무라신 거 외에는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문제로 부부싸움도 안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일단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엄마는 곧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만약 끝까지 엄마가 발뺌을 하거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나왔다면 아빠나 제 입장에서도 더욱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 놓은 사고가 수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생활이 팍팍한데 무슨 수로 2,500만 원이라는 빚을 해결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속상한 심정을 들은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척 있을 테니 여유가 되는 한에서 엄마에게 돈을 좀 해드리자고 제안을 해줬고 저는 남편에게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빠도 참 바보인 게 엄마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니까 또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냥 퇴직금 땡겨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면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빠가 그런 성격이긴 해요.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알고 보면 잔정이 많으신 데다 가장으로서 책임감 하나는 최고시죠. 이번에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어요. 아빠 퇴직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엄마가 사고 친 걸 메꾸는 데 쓰냐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엄마 성격상 또 사고를 칠 것 같아 무섭기도 했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셔야 할 텐데 그래도 손에 어느 정도 목돈을 들고 있어야 아플 때 병원도 가고 뭐 주변 사람들 경조사라도 챙길 거 아닙니까? 저는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당사자인 엄마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갈 테니까 나랑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바로 친정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아 앉혀놓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어린애냐고 엄마 손녀도 자기가 잘못한 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데 엄마는 고작 날 보고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냐고요. 한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도 두 번째부터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약해 빠진 아빠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엄마가 해결하라고요. 우리 엄마 나이가 아직 환갑도 지나지 않은 50대 후반이거든요. 다행히도 어디 아프신 곳도 없고 오히려 동년배 아주머니들보다 월등히 건강 체질이세요. 하긴 힘이 넘치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전국 콘서트마다 따라다니셨던 거겠죠. 저도 한두 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콘서트라는 게 은근히 체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입장하는 것부터가 기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노래 따라 부르랴 소리 지르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티켓까지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같이 가자 해도 그 후로는 힘들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콘서트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실 정도면 건강 하나만큼은 저보다 낫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엄마 나이도 젊은 편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을 해서 돈 벌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채워넣으라고 충고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고 너무하다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년이랍니다.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랑 아빠라고요. 울어도 소용없고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직장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엄마 친구분이 작은 옷가게를 차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일한 게 전부입니다. 아빠가 다니시는 직장이 정년까지 안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막상 월급 자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생활에 여유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아빠나 저 둘 중에 누구도 엄마에게 맞벌이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가 나가서 맞벌이를 했다면 지금 두 분 노후 준비 정도는 문제없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아니 막말로 엄마가 사고만 안 쳤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겠죠. 아무튼 엄마가 나가서 일을 못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조건이고 아빠도 혼자 평생 고생하고 사셨는데 그놈의 연예인한테 갖다 바친 돈까지 아빠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소리까지 질러버렸어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그 큰 돈을 날렸을 때도 엄마 상처받을까 봐 화내본 적 없던 저였지만 이번엔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엄마가 앞으로 가수를 좋아하던 영화배우를 좋아하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2,500만 원 아빠 마이너스 통장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자기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일을 하냐며 여전히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내가 직접 일자리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할 자리가 없긴 왜 없겠어요. 단순 반복 노동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거든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 안 가려고 할 뿐이지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150 정도 벌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정도 벌이면 2년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줬더니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꽤나 많았고 수입도 평균 200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도 3살짜리 딸아이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복직을 했는데 키울 아이도 없는 엄마가 대체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집 근처의 한 식품 공장에 엄마를 취직시켜줬어요. 바로 집 앞까지 통근버스까지 다녀서 출퇴근도 괜찮고 파트타임 형식의 근무 조건이라 일하는 시간도 꽤나 자유롭더라고요. 지금 엄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면 나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빠 말대로 퇴직금에서 땡겨서 갚을 수도 있고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냥 당분간 이자만 내면서 놔둘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얼렁뚱땅 봐주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엄마 모습을 보면 제 결정이 잘한 결정인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엔 하루가 멀다 하고 힘들다 불평만 하던 엄마였는데 2달이 지난 지금은 군말 없이 주사일 출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엄마 또래 친구분들도 몇 명 사귄 것 같고 엄마보다 훨씬 연세 많은 분들이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엄마도 느끼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훌쩍 넘은 나이의 엄마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민 나쁜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마가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부디 아빠 은퇴하시고도 두 분이서 무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